반갑습니다. 보드립니다. 시간 때우기용 대학 교양 수업을 들어도 교수나 수업 이 서머리를 검색해보고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수강 신청을 하는데 직접 이 소중한 휴식 내지는 여가 시간을 할애해서 제 방송이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기로 방송을 하게 되었는지는 말씀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릴 적에 꿈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는 휘황찬란한 벤츠 한 대씩 뽑아드리고 저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사는 거였죠. 원래 되고 싶은 거는 이 소설 쓰는 작가였는데 아버지 아시는 분 중에 글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확히는 글도 쓰고 사파 같은 것도 같이 그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에서는 글쟁이로 성공을 해도 큰 돈을 못 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내가 글 쓰는 데서 행복을 얻긴 했지만 글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취미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정작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싶었거든요. 당시에 아버지가 운전 일을 하셨거든요. 부산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판사 출신 변호사의 운전수로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 말로는 그 변호사가 한 달에 수임료로만 3억 가까이를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꿈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법학과로 진학을 했고요. 대학생 때 강남에 좀 작은 아파트 한 곳을 점 찍어 놨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엄마, 아버지, 저 세 가족이 살기에는 좀 좁은 평수였긴 한데 좀 좁더라도 여기서 시작해서 더 큰 평수로 이사 가야겠다는 포부가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가 당시에 요 낮은 층이 한 1층에서 3층까지가 3억 2천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사법고시 준비를 했는데 머리가 크게 좋지 않습니다. 뭐 남들은 뭐 한 번에 붙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몇 번 떨어졌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제 한 두세 번 안에 사법고시 붙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사법고시가 폐지가 됐습니다. 로스쿨은 형편상 갈 수가 없었고요. 물론 돈 있었어도 학점 관리를 안 해놔가지고 못 갔겠지만 어쨌든 좀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저작권 관련된 기관에서 인턴으로 있다가 중부지방에 있는 법무법인 아주 조그만 로펌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첫 월급 받고 월세, 통신비, 유류비는 그래도 회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괜찮았는데 주택 청약이나 기타 성인 되자마자 좀 빡시게 넣었던 보험이 있었거든요. 그거 내고 나니까 수중에 세금 제하고 47만 원인가? 뭐 거의 5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거기 월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비수도권이었는데 당시에 월 60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남은 50만 원을 한 푼도 안 쓴다고 가정했을 때 50년 넘게 일해야지 강남에 갈 수 있더라고요. 물론 단순 계산이고 제 월급도 오르겠죠. 감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강남 부동산 가격도 오를 거고 그 후에 인턴 끝나기도 전에 회사가 흔들릴 만한 큰 사건이 생깁니다. 신입들부터 모가지가 날아가면서 저도 그 칼춤에 맞았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다른 직장 구하고 있었는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가 치매가 심해지셨어요. 외가에서는 다들 꺼려해서 저희 집으로 모셨거든요. 우리나라가 은근히 요 치매, 간병 이런 거는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나라에 신청을 하니까 하루에 4시간? 6시간? 4시간에서 6시간 이것도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좀 심하셔가지고 외할머니가 6시간짜리로 봐주신 사람이 오더라고요. 이때 저는 그 사람인을 통해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변리사 사무실에 한 달 후부터 출근하기로 되어가지고 그동안 용돈이나 벌까 싶어서 알바를 했죠. 그 마트에 캐셔랑 물품 온 거 넣고 마감까지 하는 알바였거든요. 한 달 정도만 할 예정이었는데 하루는 요 알바 쉬는 날이어서 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되니까 간병인이 왔거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왔던 그분이 오전 10시 되니까 간병인이 왔는데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셨고 제 방 옆방에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때 간병인이 제가 방에 있는 줄 몰랐나 봐요. 옆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서 귀대 보니까 그 외할머니가 소변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간병인이 막 욕을 하고 때리는 소리도 나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그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는데 옆방에 뛰어 들어가지고 한바탕 했는데 그 후로 제가 직접 외할머니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변리사 사무실은 못 갔습니다. 6개월? 한 6개월 그래도 방법이 생기겠지 했는데 6개월이면 이게 생각보다 길어져서 3년 정도를 간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바로 앞에 하던 그 알바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바를 계속 병행했는데 알바 중에 저희 동 경비 아저씨가 뭐 리모컨 건전지를 사러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계산을 하다가 저기 너희 할머니 아니가?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외할머니가 맨발로 도로 쪽으로 가고 계시더라고요. 와, 그때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겨울이었는데 그 후로 알바 그만두고 간병만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처음 몇 개월은 나름 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취미로 하던 요리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디아블로도 재밌게 하고. 근데 이게 년 단위로 넘어가니까 또 김병에 효자 없다고 어느 날 갑자기 집 창문을 바라보는데 햇살이 쫙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감옥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감옥에 있는 거랑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쯤에서 유튜브 연관 검색으로 추천해주는 그 게임 방송을 봤거든요. 게임 방송을 봤는데 게임이라는 게 스토리가 깔려있고 이걸 퀘스트나 진행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구조잖아요. 이 시청자들이랑 같이 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는 게 와,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게임 자체가 가지는 스토리 라인도 감동적인데다가 그걸 플레이하는 스트리머, 유튜버들도 시청자들이랑 으쌰으쌰 해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게 너무 찡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옴니버스식이라고 하나요? 옴니버스식 2번 감동을 한 거죠. 스토리 자체 한번, 이걸 해결해 나가는 걸 보면서 또 한번. 이때 크게 느낀 게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언젠가 나도 게임 방송을 꼭 해봐야지. 그리고 2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제 원래 꿈이 글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걸 영상 제작으로 한번 풀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나 우리 이웃의 이야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사람들마다 각자 인생이란 영화 한 편씩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좀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 첫 번째 시도가 저의 유튜브 재생 목록 중에서 너들의 첫 번째 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겁니다. 거기 보면 뭐 무속에 관한 이야기, 택시업에 관련된 이야기, 학도병에 대한 이야기 등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건 여유가 되면 더 깊게 다뤄볼 예정이고 지금은 첫 번째 요 게임에 관한 방송을 해보려 합니다. 뭐 액션, 슈팅, 전략, 뭐 있죠? FPS, 공포 등등 장르 안 가리고 제 영상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과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같이 재현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게임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요 디아블로를 첫 게임으로 선택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첫 게임을 뭘로 해볼까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재밌게 봤던 리틀 나이트메어라고 아세요? 그거를 해볼까 아니면 오버워치로 해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리틀 나이트메어는 제가 나중에 꼭 다뤄보고 싶은 게임입니다. 근데 디아블로만큼 재밌게 했던 게임이 없기도 했고 스토리를 알면 진짜 서너 배는 재밌어지는데 내가 왜 자매단 야영지에서 시작하는지, 왜 니글라탁이 배신하고 바바 삼돌이는 직접 발 안 쳐 죽이고 석상마냥 박혀있는지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마냥 고급 룸만 죽으러 다니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바바 삼돌이는 석상 맞죠? 맞긴 한데 여튼 무엇보다 저한테 디아블로라는 게임은 가장 멋진 가상의 유토피아이자 소중한 가치들을 잘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당장 뭐 북한, 중국, 러시아, 여기 일본 같은 초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안에서는 뭐 세대 갈등이니 남녀 갈등이니 요즘 또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뭐니 뭐 사분오열되어 있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나라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근데 형식적으로나마 디아블로 안의 성역은 과거에 팔라딘과 바바리안이 전쟁을 치렀었거든요. 종교 갈등 때문에. 제가 한번 다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팔라딘과 바바리안이 전쟁을 치렀던지 소서리스를 죽이는 게, 그러니까 원소술사를 죽이는 게 암살자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게 암살자입니다. 소서리스랑 어쌔신이랑 껄끄러우니 뭐니 해도 똘똘 뭉쳐가지고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죠. 거기다가 다른 게임과는 다르게 캐시 같은 뭐 그런 게임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변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몽둥이 들고 자매단 야영지 앞에 좀비 후드려 패야 되고요. 뭐 어디 여기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여당 야당 대표나 게임을 시작해도 똑같이 자매단 야영지 앞에서 좀비나 몰락자 후드려 패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뭐 현질로 횃불 사고 수수께끼 사서 시작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시간을 투자한 만큼 강해지고 아이템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면서 수수께끼나 내가 원하던 루너드 아이템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요 디아블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 아파트 있죠. 가족이랑 살고 싶었던 그 아파트요. 그 아파트가 며칠 전에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12억 정도 하더라고요. 나라가 미쳐가지고 정상적인 노동의 가치가 퇴색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보면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자산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뭐 부동산으로 한 방을 노린 사람들 많죠. 예전에 대학생 때 그 민법 교수님 중에서 채권법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위에 주식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건 나라가 뭐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주위에 주식 안 하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오히려 가상세계인 디아블로 세계가 저는 더 유토피아 같다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몽둥이 들고 몰락자 때려잡으면서 미약하지만 그 누구나 시간과 공을 들이면 제가 나중에 오늘 못 받으시는 분들은 아이템을 좀 모아놨다가 또 더 좋은 거 주우면은 이제 내일부터 앵벌이 할 예정이거든요. 더 좋은 거 주우면은 그때 또 나눔을 또 하겠습니다.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누구나 시간과 공을 들이면 창대해질 수 있는 꿈과 같은 곳이잖아요. 참고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정치인들 뭐 여야 다 싫어합니다. 제 자체가 좀 보수적인 가치를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한국의 지금 야당인 보수당이 진정한 보수적 가치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다 싫어합니다. 어디 가서 정치, 지역, 종교 이 세 가지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던데 이런 거 시시하는 것도 좀 없어졌으면 하거든요. 편하게 말하고 그냥 이런 부분도 저의 한 부분이니까 숨기는 거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거나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거나 저는 다 존중합니다. 이건 그냥 지향점이 다른 거지 서로 가치가 틀린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가면을 쓰고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나 대학교 동창 선후배를 마지막으로 만난 적이 제가 한 4년이 넘었거든요. 외할머니 모시면서 저는 개명도 하고 핸드폰에 모든 번호를 지웠습니다. 지금 폰에 보면 보자, 아버지, 어머니 있고 엄마, 아버지, 처갓집 여기 있지. 처갓집 치킨 있네요. 네, 맛있습니다 거기. 어쨌든 아무튼 가족분입니다. 보통 방송하시는 분들 내세우는 밈이 자신은 아싸다, 친구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 가슴 아픕니다. 저는 이게 장난으로 친구 없다, 아싸다, 뭐 연 끊었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이모 손에 잠깐 자른 적이 있었는데 이모가 진짜 독실한 불교 신자거든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모 따라서 양산 통도사에 계시는 모스님과 유발상자를 맺었습니다. 유발상자는 그냥 쉽게 말해서 스승과 제자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그냥 저는 양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종교를 떠나서 참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이분 어릴 때는 잘 먹어야 된다면서 다른 스님들 몰래 경양식집 데려가서 돈가스 사주시기도 하고 그분이 지금 대전에 계신데 얼마 전에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몇 달간 머무르면서 부모님을 제외한 속세와 인연을 다 끊었습니다. 이 옷도 그때 편하게 입으라고 스님이 이 작업복입니다. 작업복 하나 주신 거거든요. 그때 실착했던 옷입니다. 물론 그곳에 간 명목은 그 주위에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생각도 정리도 하고 편지 공부를 하러 간 게 크긴 하지만 간 김에 확실히 스님과 대하면서 조언도 많이 얻고 속세랑 연을 끊었습니다. 뭐 얘기하다? 이거 가면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속세랑 연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부모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친구분이 계실 거고 또 친척들이 있을 테고 혹시나 그분들이나 그분의 자제분들이 저를 알아보면 부모님이 곤란해하실 것 같아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채널이 좀 크고 제 채널이 좀 크고 부모님 용돈도 당당하게 한 3,400만원씩 딱 찔러드리고 그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때는 가면을 벗을 생각입니다. 제가 대단한 효자는 못 되더라도 야 누구 아들 방송하는데 시청자가 지금 몇 분이죠? 한 10분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표시되는 거는 4분이 표시되거든요. 아무튼 시청자가 4명이더라. 한 달에 방송에서 3,000원 번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슬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달 전에는 한 달에 3,000원 정도 벌었습니다. 지금은 그 3배가 넘는 무려 10,000원 정도를 한 달에 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대도서관님이나 그 또 누구죠? 이 스트리머를 잘 몰라가지고 풍월량님 같은 규모의 방송인이라면 가면 벗는 게 문제겠습니까? 내시경에서 속도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기에 가면 착용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이템 나눔을 좀 하고, 그리고 게임을 종료하고 내일부터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10시까지 꽉꽉 채워서 플레이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